이렇게 쌈채소를 몇 가지 사가지고 왔어요. 따먹으려면 하나씩 심어야 돼. 이제 주말 동안은 또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이제 또 월요일을 맞이해서 화분 작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45리터짜리 블루베리 대형 화분에 작년에 고추 같은 걸 심었는데 올해도 여기다 이제 고추하고 토마토류를 심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썼던 흙을 그대로 쓰면 영양이 없기 때문에 상토하고 이제 거름, 퇴비를 이제 섞어서 전에 썼던 흙하고 섞어서 이제 다시 화분에 채워서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그 작업을 하고 보종 사단하고 놓았던 것들도 이제 심어줘야 되고 이제 할 일이 많네요. 이제 해마다 많은 분들이 텃밭에 어떤 흙을 쓰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게 상토라고 우리가 흔히 화원에서 사가는 그런 흙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잘 배합을 해서 만들어 놓긴 했는데 흙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심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화단에 있던 일반 흙과 시골 가면 가끔씩 흙도 좀 퍼오고 해서 그거를 섞어서 사용을 해야 무게감도 좀 있고 영양도 더 있는 편인데 이걸 이제 화분이나 텃밭은 매번 그 밭을 흙을 뭐 교체해 줄 수는 없으니까 봄이 되면 상토하고 거름을 넣어서 섞어서 다시 한 번씩 화분을 저렇게 채워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흙들도 영양도 있고 숨도 쉬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심는 건 뭐예요? 대추 방울토마토. 아, 대추 방울토마토 노란색. 그리고 지금 45리터짜리 블루베리 화분에 심고 있어요. 이 토마토들은 생각보다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키가 엄청 크게 자라고 가지도 많이 뻗기 때문에 사실 한 개 정도 심어야 되는데 공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두 개를 한 화분에 심었어요. 빨간색과 노란색 하나씩 대추 방울토마토. 그리고 애플 토마토라고 이번에 파주에 있는 한방농원에 가서 사왔어요. 그래서 그 주황색 하나하고 이것도 왠지 좀 크게 자랄 것 같은 느낌이죠. 이것도 방울토마토 만한 토마토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빨간색과 주황색 하나씩 해서 이제 한 화분에 키우고요. 이제 화단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화분에 다 키워야 해서 조금 자리가 부족해도 그냥 두 개씩 모아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고추 중에서도 요즘 나오는 건 큰열 청양이라고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구해봤어요. 그래서 청양고추도 45리터 화분에 두 개씩 심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역시 큰열 청양고추도 파주 한방농원에서 사왔어요. 벌써 꽃이 피었네요. 열매도 열리고요. 따줄까? 그 첫 타방은 따줘도 되지. 요즘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바로 지지대도 그냥 같이 설치했어요. 바람이 많이 불면 이렇게 연약할 때 모종이 꺾어져서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추는 일단 좀 짧은 걸 지지대를 해줬고요. 토마토는 애초에 아예 긴 토마토 지지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방울토마토는 생각보다 키가 엄청 커요. 뭐 2m까지도 키기 때문에 긴 지지대를 해주는 게 좋죠. 이제 허브와 쌈채소 같은 걸 심으려고 사각형 대형 화분도 3개 더 구입했어요. 텃밭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이제 심으려니 자꾸 뭔가를 더 사야 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네요. 이렇게 대형 원형 화분들하고 이제 사각 화분하고 해서 조금씩 텃밭의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어제 동네 화원에 가서 또 이렇게 쌈채소를 몇 가지 사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이제 이것도 심어줘야 되겠죠. 쑥갓도 있고 깻잎도 있고 이제 뭐 상추도 종류별로 몇 가지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쌈채소도 심고 있습니다. 쌈채소를 심어 놓으면 쌈도 싸먹고 샐러드도 해 먹고 할 수 있어서 이제 종류별로 조금씩 심어보는 편입니다. 쌈채소는 뿌리가 아주 길게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형에 너무 그러니까 깊이감이 깊지 않은 화분에 심어도 잘 살아요. 뿌리가 어떤 형태로 자라느냐에 따라 이제 적당한 화분을 골라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는 좀 더 이렇게 간격을 벌려서 이 정도 화분이면 한 6개 정도 심는 게 적당하긴 한데 지금 사원 모종에 비해서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좀 그냥 아쉽지만 따닥따닥 심고 있는 편이에요. 가능하면 이 정도 화분이면 6개 정도 심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그래야 서로 잎이 부딪히지 않고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거든요. 그런가 하면 깻잎을 위한 이 들깨는 뿌리가 좀 깊이 자라는 편이라 이렇게 깊이감이 좀 있는 화분에 심어주시는 게 좋아요. 역시 여기도 그냥 한 2개 정도 심으면 가장 적당한데 이게 한 줄에 4개를 파시는 바람에 화분이 더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다 몰아서 심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깻잎을 굉장히 좋아해서 깻잎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에 텃밭에서는 굉장히 잘 자랐는데 화분에서는 그리 막 성과가 좋은 편은 아니라서 어떨지. 쑥갓도 있으면 요리에다 이제 넣어서 먹기 좋은데 쑥갓도 오래 키우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쑥갓도 사서 심고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뽑아버리고 다른 걸 또 심고 이러면 되니까 조그만 화분에다 그냥 심고 있어요. 젤리 토마토도 심어줍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씩 화분이 20리터 짜리니까 하나씩 심어줄게요.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노란색이에요. 젤리 토마토는 어떤 토마토일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수세미도 심어줄게요. 수세미는 처음 키워보는 거라 어떤 데 키워야 되는지 좀 잘 모르는데 그냥 20리터 화분에 2개를 같이 심으려고 해요. 화단 텃밭이 없어진 게 굉장히 타격이 크네요. 아무리 화분을 많이 사도 감당이 안 되고 있어요. 다품종 소량 재배의 단점이라고나 할까요? 잘 자라서 가을에 멋진 수세미를 수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주는 것으로 모종 심기는 마무리가 되겠죠. 자,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고추가 너무 흔들린다고 언니가 박스로 이렇게 고추 화분을 전부 감싸줬어요. 이렇게 아무래도 처음에 너무 여릴 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애들이 좀 부러지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거는 퍼펙트 고추 모종이에요. 요즘은 모종도 이렇게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와도 이렇게 안전하게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퍼펙트 고추 모종을 또 심어 주는 거예요.
키워보니까 굉장히 퍼펙트 고추는 조금 이런 거 처음으로 초보 농부들에게도 권하고 싶을 정도로 수확량도 좋고 되게 튼튼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심어서 이제 재미있게 키워보려고 주문했습니다. 보통 10주씩 한 세트로 주문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쿠팡에서 주문했는데요. 작년에도 거기서 주문해서 잘 키웠기 때문에 올해도 그냥 쿠팡에서 주문했어요. 지금 키우고 있는 모종들인데 이거는 러스보이 오이, 피클용 오이죠. 싹을 씨부터 키웠는데 지금 3번째 잎까지 나왔어요. 조금 더 크면 이제 정식해주면 되고, 이거는 이제 어디서 얻은 씨앗인데 포모도로 토마토라는 거래요. 그래서 또 키우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가지거든요. 블랙 뷰티였나? 그런 품종의 가지인데 애들이 좀 잘 안 자라네요. 그래도 일단 싹은 튀어났으니까 좀 더 크면 다들 이제 정식해줘야죠. 아직은 너무 다 어려서 조금 그렇고, 한 달 정도는 더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오이는 5월 중순 이후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모종을 심고 나면 이렇게 부러지고 바람에 부러지거나 하지 않게 바로 지지대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꼭 묶으면 안 되고 이렇게 살짝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묶어줘야 애들이 자라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곳이라면 저희처럼 박스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가리개를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너무 직사광선이 받지 않아서 모종 상태는 아직 되게 연약하기 때문에 햇빛과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모종이 처음에 이제 화분에 잘 자리 잡을 때까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모종 심고 나면 꼭 물을 충분히 줘서 흙이 충분히 젖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뿌리가 자리를 잘 잡아요.